김태성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며칠 전 받은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봉투 안에는 승민의 여자친구 유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성의 마음속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집이면 다 저런 애들이 꼬이지. 중얼거리며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헝클고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엔 누가 봐도 깔끔한 재벌 노인이었지만 오늘은 몸이 불편한 노인으로 위장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잠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르겠지. 그러고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태성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환한 미소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태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러나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만 저러겠지. 다들 앞에서는 친절하지. 유나는 태성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가 좀. 요즘은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태성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손끝은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성은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어딘가 낯선 감정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다. 허리 아프시면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세요. 응자네 이름이 유나예요. 그래, 유나 양.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던데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유나가 다시 태성을 부축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나가며 그녀는 지팡이도 좋지만 어르신한테 맞는 보조기를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일까? 아니면 보여주기식일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흠잘 꾸민 건지 정말 착한 건지. 그날 밤 태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아들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까다로운 환자처럼 굴었습니다. 일부러 짜증을 내고 말을 끊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물은 왜 이렇게 차가워? 요즘 간호사는 다 이렇게 불친절한가? 유나는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바로 새 물로 바꿔드릴게요. 됐어. 귀찮게 뭐하러 그래. 괜찮아요. 어르신 편하셔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물을 갈아주고 다시 무릎을 꿇고 그의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작은 손동작에 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러 태성은 유나의 근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힘든 환자에게도 짜증을 내는 보호자에게도
끝까지 예의 있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본 순간 태성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구나.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지쳤던 기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함께하려는 건지 아니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성은 또 한 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아, 내가 말한 유나 양말이다. 내가 직접 만나봤다. 정말요? 아버지, 어떡해요? 병원에 가서 환자인 척했지. 아버지 또 그러셨군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아직은 좀 더 봐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유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태성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성은 일부러 유나의 근무 시간에 맞춰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일부러 중심을 잃은 듯 쓰러지자 유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허리가 아프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로 그의 등을 받치며 조심히 일으켰습니다. 응급실로 모실게요. 잠시만요. 유나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휠체어에 앉히고 직접 밀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만나온 사람들 중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유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엑스레이는 찍어보셔야 해요. 자네가 이런 일에도 직접 신경 쓰는구먼. 당연하죠. 환자분들이 믿고 오시잖아요. 그 말에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집무실에 앉아 유나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진심 같다라는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성의 신분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 퍼져버린 겁니다. 유나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태성의 정체를 알아보고 수군거린 것이죠. 유나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셨다니. 그녀는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럴 줄은 몰랐지. 자네가 이렇게까지 당황할 줄은. 저 이제 병원에서 못 뵙겠네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신다고요? 자네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시험하려 했던 거지.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의 얼굴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가 근무하는 병동 앞까지 가서 멀리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전히 환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태성이 떠오르는 듯 가끔 창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태성은 집무실 안에서 승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해는 풀리셨죠? 응, 그 아이 진심이더군. 그럼 이제 결혼을. 그래, 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마. 승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태성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숨이 차오르고 밤이면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큰 충격은 피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는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승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그날 밤 그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양, 나 태성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그냥 어르신이라 부르게. 오늘 병원에서 못 봐서 전화를 했네. 괜찮으세요? 요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응, 좀 쉬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오게. 유나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태성이 자신을 초대한 것이었죠. 주말, 유나는 단정한 복장으로 태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공원 같았습니다. 유나는 긴장된 얼굴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왔나? 이렇게 보니까 더 낯설구먼. 집이 정말 멋지네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집이 따뜻하지. 나 혼자 있을 땐 그저 빈 껍데기 같았지. 태성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준비된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걸.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맙네. 유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승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유나 왔어요? 그래, 이젠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보거라. 승민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이제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정말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진심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오해는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태성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승민은 눈물을 참으며 수술실 문 앞을 서성였고 유나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승민은 고개를 숙였고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유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유나 양 왔구먼.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네. 나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야 알겠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유나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승민이를 부탁하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사이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새벽 모니터의 심박선이 조용히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승민은 소리 없이 울었고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유나는 태성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절 싫어하시던 그 눈빛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 눈빛 뒤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는지.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승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웃고 계실 거야. 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영정 위를 비쳤습니다. 마치 태성이 마지막으로 웃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의 서재에서 유나는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네. 나를 바꿔준 사람 유나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 유나는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와 승민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는 태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유나는 사진 앞에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행복해요. 약속 지켰어요. 그때 창문을 통해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죠. 승민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잘했다. 결혼 후 유나와 승민은 조용히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언제나 따뜻한 간호사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승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우연히 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은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선했습니다. 유나는 다가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물이 너무 차지 않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손길이 참 따뜻하구려. 그 순간 유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쩐지 태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다정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서재 한쪽에 놓인 태성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태성은 예전보다 훨씬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어요. 어르신이랑 비슷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회장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셔서 허전하지만 그래도 매일이 감사해요. 덕분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때 승민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응.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분이니까. 그 말 아버지가 들으면 좋아하실 거야. 승민은 조용히 웃으며 책상 위에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이 있었죠.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의심은 벽을 만들고 사랑은 그 벽을 허문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회장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유나는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누군가의 인사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한 송이를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꽃이 참 예뻐요. 오늘은 저희 결혼 1주년이에요. 그녀는 병원 정문을 지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유나는 병동에 들어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으로 신음했고 어떤 이는 가족이 오지 않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이 남긴 정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죠. 며칠 뒤 유나는 태성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승민이는 여전히 바쁘지만 늘 아버지 얘기를 해요. 회장님이 우리에게 남긴 게 참 많아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미소, 평생 기억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묘비 위로 햇살이 내리며 태성의 이름을 환히 비쳤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성이 생전에 쓰던 만년필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을 잃지 말게. 그대의 손끝에서 나처럼 또 다른 기적이 피어나길. 유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나 양, 고맙네. 그대 덕분에 나도 사람을 믿을 수 있었네. 유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구름 사이로 환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될게요. 병원 창문 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옆에는 태성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듯 했죠. 이제 괜찮네. 정말 잘했네.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바람에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도 끝에 멈춘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한때 자신을 시험하던 재벌 회장의 미소가 따뜻한 빛으로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